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가격적인 매력, 그 다음에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매력 있는 가격대나 혹은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을 보여주려는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긴 하니까. 그리고 환율도 일단은 일시적으로 1200원대 터치한 이후에 1180원대까지 좀 하락을 보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읽어서 나름대로의 추가 매수가 됐든 뭐 비중 확대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어쨌든 매수 포지션으로 조금 비중이 더 늘어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으실 것 같아요. 한 10분 중에 못해도 6분, 7분 정도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더 비중을 태우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듭니다. 뭐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포인트가 어떤 관점으로 투자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줘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몸집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장중에도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가격대를 올릴 수 있는 게, 물론 기관들도 맘만 먹으면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해가지고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나라에 지금 싸고 좋은 종목들도 그렇게 많고 오히려 이슈가 되고 있는 거, 테마로 볼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은데 삼성전자 굳이 지금 업황 분위기도 처져가는 느낌에서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를 몇 퍼센트 올렸을 때 코스피가 어느 수준에 가 있냐를 밸류적으로 따져봤을 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관점으로 했을 때 오히려 언더슈팅 나온 종목이나 다소 밸류가 매력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끌어올리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많은 금액으로 삼성전자를 막 공격적으로 사들였다가 공격적으로 빼냈다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뭐 트레이더들이라든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세력들, 기관들, 연기금들 등등 이런 주체들은 막 삼성전자를 정말 개인들을 위한 어떤 매매들이 나타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삼성전자를 진짜 공격적으로 사들여서 들어 올려야 되는 상황은 앞으로의 업황 분위기, 전망이 너무나 좋을 때, 그럴 때 진짜 외국인들이 한번 싹 끌어올릴 때 빨대 꽂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건 있지만, 그게 바로 지난번에 2020년도 말부터 해서 96,800원 찍었던 이런 흐름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어때요? 이제 그들이 반영을 해야 될 수준까지는 레벨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기간 조정이라도 하면서 이제 버티면 다행인데, 조금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슈가 한번 나올 때마다 계단식 하락을 계속 보여줘요. 이런 것들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과수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과수요.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악재, 아직 뭐 진짜 이건 악재야라고 표현을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뭐 디지털 과세부터 해서 노조 파업 관련된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노이즈는 계속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번에 또 모바일 판매량은 삼성전자가 1등을 했죠. 그리고 애플이 2등을 했고, 뭐 샤오미인가요? 3등. 이렇게 해서 글로벌 휴대폰 판매 그 순위가 매겨졌는데, 그러면서 역대급의 최고치의 신기록 실적까지도 기록을 했었고, 좋은 거는 다 해왔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인 건 맞아요. 근데 눈높이의 문제라는 거죠.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쟁사가 글로벌 경쟁사예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애플이 경쟁사고요. 파운드리 쪽으로는 TSMC를 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밑에 있는 사업 가전 쪽으로는 뭐 사실 뭐 글쎄요, 가전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뭐 그래도 글로벌적으로는 LG전자가 가전 쪽의 인지도도 워낙에 좋기도 좋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가전 파트가 지금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도 꽤나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쏘쏘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가장 매출이 큰 비중이 뭐예요?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매출이 가장 큰 게 이번 3분기만 하더라도 모바일 사업부와 반도체 사업 파운드리 쪽이 각각 260조 원대로 해가지고 원투 탑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가 지금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실적의 큰 중심을 잡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살펴봤을 때 앞으로의 업황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파운드리랑 모바일 쪽은 정말 글로벌적으로 진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과 다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전장에서 다투고 있는 이 전투원에다가 배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는 하겠죠. 최종 승자가 됐을 때는 엄청난 또 퍼포먼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주체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주체에게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건 어떻겠냐 이거겠죠. 그렇죠? 전장에 싸우는 그 주체에다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들어주는 그 주체한테 배팅을 하자. 이런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투자를 증설한다 그러고 뭐 캐파를 확보한다 그러고 계속 이런 내용들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에 또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소부장 종목들 특히나 장비가 우선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 세팅이 되면은 소재 쪽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을 좀 놓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 분위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조금 시세가 처져가고 있지만 오히려 장비주들은요 지금 갖고 있는 수주권이라든지 새롭게 체결되고 있는 계약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고 본다면 반도체의 수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슈퍼사이클이니 뭐 초호황기니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현재도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공급량을 늘리는 데에다가 포커스를 둘 때는 어디다가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투자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만 놓고 보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는 결과적으로는 생산을 하는 기업이에요. 제조업. 그죠?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휴대폰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생산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인을 구축하고 생산 캐파를 증설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투입이 돼야 될 그런 장비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요? 밑에 삼성 관련된 혹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거래처로 둔 장비들이나 이런 종목들, 장비주들 이런 애들 이런 기업들은 이미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면서 실적이 좀 뽑아내고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종목들에다 포커스를 두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그런 고질적인 문제 삼성전자가 좋으면 그냥 반도체 다 같이 움직여 삼성전자가 좀 부진하면 그냥 다 같이 빠져. 물론 맞아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 역성장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수요가 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막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은 과수요가 조금 이제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존에 이제 1월 달에 주문을 하면은 6월 달에 이제 반도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은 또 계속 부족해. 공급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었어. 2월 달에 주문하면 언제 받아요? 7월 달에 받아요. 그러니까는 1월 달에 주문해야 6월 달 거 받으니까 7월 달에 받으려면 2월 달에 주문을 또 넣어야 돼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3, 8, 4, 9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앞으로 계속 6개월치를 쭉쭉쭉쭉쭉쭉 오더를 넣는데 공급량이 좀 괜찮게 풀어지고 있고 공급이 좀 완만해지려고 이제 공급이 좀 조금 그래도 살아나니까 어떻게 10월 달까지 넣었던 주문을 이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하게 넣었던 어떤 주문권에 대해서 점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도 수요와 공급 이거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격을 측정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근데 수요도 조금 과수요라는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수요가 좀 완만해지면서 공급은 조금 늘어나는 듯한 그쵸? 최저점 대비 공급은 좀 늘어나 수요와 공급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당연히 조금 조율을 받으면서 낮아지겠죠. 그동안에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들어. 수요와 공급의 방향성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의 방향성이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화살표가 맞닥뜨리고 있는 중간을 기점으로 화살표가 좁아지는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다운됩니다. 근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어떻게 돼요? 가격은 높아지겠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수요가 점점 증가를 보인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공급이 워낙에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6달 뒤 7달 뒤 쓸 것까지 막 이렇게 오더를 넣고 하는 부분들도 인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PC에 대한 수요들도 많이 좀 감소가 됐어요. 사실은. 그죠?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보다 지금은 PC 수요도 많이 좀 완만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요도 조금 물론 축소가 된 부분도 있고 공급은 조금은 더 안정화되어 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자동차 섹터를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섹터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뭐 2, 3분기 때가 뭐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가장 피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피크를 찍었다고 명백하게 딱 근거를 제시한 보고서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더 이상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이렇게 관측을 좀 하고 있는데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뭐 오스틴 공장 그때 올 초에 2월 달에 한파로 인해서 정전도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겼던 것처럼 대만도 TSMC가 가뭄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제 좀 있으면 겨울 지금도 뭐 63년 만에 우리나라 기온이 이렇게 또 영하권으로 진입을 하고 10월 달에 이런 것들 기후 변화는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또 어떤 셧다운이 일부 일어나고 하다 보면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는 과수요가 조금 완만해지면서 정상 수요 궤도로 진입은 했는데, 공급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좀 대폭 개선되고 해소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캐파를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출의 장부에 찍힐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공격적으로 사들여야 될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들이 진짜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대한민국 지금 사야 돼. 대한민국은 너무나 저렴해. 대한민국 공격적으로 사서 한국 코스피를 끌어올려야 돼. 이런 게 아직은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그죠? 아직은 솔직히 없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미국이나 중국 대비해서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진 않았어요. 지금 뭐 동일선상에 좀 놓여져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 오히려 일부 신흥국들, 이머징 국가들을 지금 오히려 이렇게 외부에서 ETF나 이런 패시브 자금들 있죠. 파생 자금들, 패시브 자금들이 오히려 신흥국들을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또 자금이 유입되면서, 인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인도 수익률도 상당히 컸거든요. 베트남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또 고려를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전방 국가에 따른 뭐 미국이 이러니까 우리나라 이래, 중국이 이러니까 우리나라 이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좀 우회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아무튼 삼성전자로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밤을 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결론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놓고 본다면 단기적 반등은 쉽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뭐가 좋고 뭐가 좋아서 가야 된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의 단독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는 상당히 좀 힘들다. 그랬으면 3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진작에 급등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봐야 되고, 글로벌 시장과 대비해서 봐야 되고, 반도체 업황과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좀 사이클을 살펴보면서 봐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다른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어떻게 종목 분석을 차트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아니 산업의 흐름을 차트에 나와 있습니까? 산업의 흐름이? 이 산업의 흐름들이 어떻게 차트에 나와 있나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띄워놓고 보는 거 좋아요. 단타수장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가끔 제가 추세에 대한 전환을 보기 위해서, 혹은 기간적인 걸 보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서브로 이 일목균형표는 따로 별도로 차트를 이렇게 구석에 띄워놓고 봐요.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요거는 이제 기간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세 흐름에 대한 부분, 요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일목을 이렇게 띄워놓고 저도 보기는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막 빠글빠글하게 띄워놓고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맞아요, 기술적 분석도 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종목들을 쭉 분석을 하는데, 이 산업이 어떻고 현재 얘네들이 밸류가 어떻고 이거에 대한 가치가 어떠니까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 관점이 아니라 21선을 깼기 때문에 얘는 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와서 61선의 지지를 받아줘야 될 것이고, 121선까지의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지받으면 올라가고 저항받으면 내려오는 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만 종목 분석을 하는 어떤, 뭐 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기술 분석을 갖다가 거의 100%로 보고서 종목을 브리핑해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게 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그냥 여기를 지지받지 못하면 올라갈 거고요, 여기가 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7만원 지지 실패하면은 6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7만원을 지지 못하면은 가격이 빠진다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밑으로 더 빠지겠죠. 9만원을, 예를 들어 8만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뭐 대세적인 흐름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당연한 거지. 8만원을 저항 못했다는 거는 8만원 위로 못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그럼 당연히 흐름이 강하게 안 나온다는 소리죠. 그죠? 이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특히나 우리나라 대형주들은요, 시장 상황과 같이 더불어서 전반적인 밸류와 업황 분위기와 환율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경기 지표들과 같이 사이클을 잘 이루어서 글로벌 시장과 접목을 해가지고 봐야지, 그냥 얘가 얼마가 빠졌으니까 차트적으로 여기에서 단가가 이렇고요, 뭐 무슨 뭐랍니까, 무슨 장악형, 샛별형, 기본적 분석이 되고 그 뒤에 기술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관점으로는 뭐 거래량이 갑자기 빵 터졌을 때, 그때는 기본적 분석을 일부만 하고 리스크를 좀 보면서 일부만 기본적 분석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90% 이상은 기술적 관점으로 봐야 되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형주들은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기술적 관점보다는 기본적 관점을 더 집중해서 치중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현재에서 뭐 아래 꼬리 만들고 보세요. 오늘 영상 다른 건 뭐 어딘가에는 이런 말 할 거예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시세를 좀 내어주고 있는 상황 굉장히 인상적이다. 아래 꼬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잠자리형 캔들 거기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다. 그죠? 분명히 이 말하는 어딘가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관점으로 매수를 현재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명백히 틀렸다고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런 캔들을 만든 주체는 누굽니까? 이런 캔들을 만든 주체는요. 오늘 메릴 린치가 주로 샀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는 오늘 메릴 린치가 사서 들어왔어요. 메릴 린치는 뭐예요? 초단타형 어떤 초단타를 선호하는 주체들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그림을 신뢰할 수 없는 주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하게 캔들로 차트로 종목을 분석하지 마세요. 특히 대형주. 그런 식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는 종목들은 거래가 순간적으로 터져준 종목, 거래가 최근에 바짝 크게 터진 종목, 이런 걸로다가 기술적으로 보는 거지 이런 종목들을 갖다 기술적으로 본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수익 잘 보셨어요? 응? 여기서 이만큼 빠지고 뭐 매물대 어쩌니 뭐니 해서 그래서 지금 카카오 뭐 좋은 성과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이제 분할 매수하라고 그래요. 갑자기 비중 이빨이 가득 실었는데 안 됩니다. 제발 그런 어리석은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산업은요, 특히나 우리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요, 이게 뭐 단순하게 진짜 아무나 그냥 이렇게 덥석 사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몸뚱아리입니까? 그런 몸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뭐 누가 사니까 그냥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쉽게 올릴 수 있는 몸집의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진짜 공격적으로 실적도 지금 잘 나와도 못 가는데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막 우리가 외국인들이 막 진짜 개인들 거 다 물량 뺏어서 올릴 만큼의 그런 내용은 아직 없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다. 아직은. 그러니까는 함부로 캔들로 바닥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함부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도 보시면 삼성전자 바닥을 찍고 여기 뭡니까? 도지형 캔들 나타났죠? 반등 나오죠? 이거 가지고 또 막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68,000원, 72,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걸 어떻게 계산했어? 환율이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추세와 환율이 역대급 코로나 1차 팬데믹 이후에 1200원대 이상 구간과 현재 다가올 수 있는 테이퍼링 이슈랑 접목해서 또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더 환산을 했을 때 1200원대 진입을 보이면 삼성전자의 주가 레벨 등등 너무나 많은 것들로 해서 68,000원과 72,000원 밴드가 산출이 됐는데 단타수장의 기준을 잡았을 때 근데 많은 분들 그냥 어떤 사람들은 캔들 하나 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오는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어쨌든 삼성전자는 좋은 호재거리가 붙을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개별 종목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개별로 봤을 때 호재거리가 붙으면서 추가적으로 업황에 대한 분위기,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줘야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사들일 거예요. 그때는 선물도 사고 레버리지도 사고 그다음에 뭐 코스피 200 등등 뭐 다양한 것들을 같이 공격적으로 사들고 올 거예요. 그런 엄청난 대세적인 불뿜기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삼성전자는 큰 폭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너무 한 가지 종목에 고집을 그렇게 크게 피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도 먹거리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꼭 기회를 좀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주말까지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주말에 뭐 다들 좀 어디 놀러 가시고 하셨는지 주말에 갔다 오셔가지고 주말 이후에 오히려 오늘 문의가 막 더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어제까지만 되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또 혼란스러우실까봐 어제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신 분들도 좋고 또 오늘 이번 영상 이제 오늘 영상까지도 한 번 더 하루 더 연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진짜로 지금 여러분들이 물려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해결할 수 있게끔 좀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내가 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예요.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인지하면은 종목 교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더 현실적인 방향성으로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일깨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